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편의점도 잘 돌아가고 있죠? 잘 안 돼요. 왜 갑자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 오늘 입동이고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예, 편의점에 이제 따끈한 오뎅 국물 드시러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믿고, 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날씨 이게 입동이고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의 편의점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뎅이라고 불리던 이제 어묵. 어묵, 예, 어묵.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참, 오늘 네. 듣보잡 홍준표 시장이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죠. 앞에서 듣보잡이라는 얘기를 한 67번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진짜,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예, 뭐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듣보잡이라는 속어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잡땡이라는 이런 이제 말을 줄여서 듣보잡이라고 참 하거든요. 방송 잘하세요, 우리 헬마. 네. 별건 아닌 사람들을 이제 싸잡아서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통합행보의 일환으로 오늘 대구를 찾았고요. 홍준표 시장하고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히 격렬한 표현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홍 시장한테 판만 깔아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듣보잡이라는 속어를 굉장히 여러 번 써가면서 당 내의 윤핵관들을 향해서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당의 허리가 없어진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덮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궁지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난 덮보잡들 때문에 싫어. 그러니까 사실상 에이, 이제 한마디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나기 전에 미리 마치 예고하듯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그 내용도 오늘 이제 발언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인요한 위원장이 카메라를 대동해서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셈인데 신당설 돌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인요한 위원장이 잡기 힘들 거다라고 단언을 하면서 듣보잡들이 나서서 이 전 대표를 조리돌림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진짜 벨도 없는 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지 말란 얘기네요. 네, 그럼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체제 하에서 비례정당만 창당을 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인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새 판이 짜여지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네. 지역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체로 신당의 갈피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남 공략이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뭐 거의 상당히 많은 회사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대구 지역 언론 인터뷰를 싹 다 잡았다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가 실리지 않으면 원사이드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위원장의 그렇죠. 뉴스로 뉴스로 도배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겠다는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 지지 않겠다. 라는 태도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고 아마도 이것은 신당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계속 강조했었던 노원을 지키겠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TK 쪽으로 나갈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그리고 오늘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 잘했잖아요. 노원 가도 안 된다. 예, 그런 분위기도 실제로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격전지가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분위기는 선거 전략은 또 그때 가서 또 새로 짜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원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 공천을 한다면 그것은 징벌적 공천이죠. 징벌적 공천. 징벌적 네. 공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거기 김성환 의원이 상당히 세요. 예. 그리고 노원구청장까지도 했고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말 홍준표가 홍준표 했다. 정말 이 거침없는 입담.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원맨 토크쇼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 인요한 사회. 예, 듣보잡 홍준표 출연 이거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에 예. 진중권 씨가 네. 변희재 씨한테 듣보잡이라고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 받았던 네. 표현인데 네. 거침이 없습니다. 겁침도 없으시고 또 이제 애들, 뭐 윤핵관, 애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이렇게 사실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뭐 공매도, 김포 등등 하면서 이 민주당이 오히려 이슈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불출마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요? 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 전원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하느냐 여부를 이제 묻는 공문을 보낸 건데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위자를 가려내기 위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불출마 여부라는 거죠. 21대 국회의원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평가 시행에 앞서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서 평가위원회에 회신해달라. 이런 공문이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불출마 확인서를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선별을 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할 때 제외시키기 위해 절차상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차원이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해명을 했는데 비명계 중진들 사이에서는 당에서 이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오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당직자 출신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보통 이렇게 불출마 여부를 의원들한테 확인할 때는 당대표의 이제 최측근 중진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이제 슬쩍 물어보는 식으로 네. 의사타진을 해보는 거는 통상적인데 공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회신하라는 경우는 저희도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결국 이제 뭐 내용보다도 형식적으로 좀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는 당내에서도 있는 것 굉장히 같습니다. 지금 예민한 상태라서 저는 이게 형식에 뭐 그러니까 저는 관례하는 다를 수는 있겠으나 아니 저는 예. 이런 게 오히려 비명계를 자극해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 내년 총선 아주 큰 선거를 앞두고 당이 뭐 단결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구태여 이제 이런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참 이런 건 좀 답답한데, 근데 요에 앞서서 네. 민주당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 조사할 때 하위 20% 네. 이걸 끊어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공천 뭐 원래 룰, 있던 거잖아요. 공천 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걸려들면 사실상 이제 그 출마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공천 룰을 바꾼다 그래서 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사달이 났는데 네. 여기에 대고 불출마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박병석 의장 하나 정도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박병석, 오영환 두 분. 오영환 의원은 좀 오래됐고 네. 박병석- 김진표 의장도 뭐 예. 의장 이후에는 잘 출마하지 예. 않는 것이 관례니까 김진표 의장도 물러날 것 그다음에 이제 같고요. 우상호 의원 뭐 예. 이렇게 이미 기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이거 서류 작업을 위한 것이라면 네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 잘 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까 뭐 이준석 신당 이야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면서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조금 돌아가서 비명계에서 네. 이상민 의원이 뭐 만났다. 한 달 뒤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이상민은 이상민일 따름이지 비명계라고 볼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비명계와 이상민을 딱 비명계 스스로 또 그런 얘기를 또 아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예. 월요일에 그 장성철 소장이랑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확인했더니 이상민 의원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 전화번호도 모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비명계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갈 생각도 없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암만 비명계라도 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기업과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뭐 민주당 싫어요. 뭐 민주당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만 비명계라도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 이준석 신당에 우리가 어떻게 결합을 하겠냐. 이거는 불가능의 영역이다.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일일이 확인을 좀 했고요. 자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네. 제가 문재인 정부 전직 인사도 만나서 뭐 점심인가 저녁인가 먹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정치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의당부터 뭐 쭉 만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단위로 올라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전반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 결말이 12월 말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는 게 이제 1차라면 오늘 고민정 그래서 뭐 유호정 장혜영 의원 정의당에 네. 이준석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준석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했다. 네. 이준석 쪽에서 유호정 장혜영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없을까? 이걸 뭐 거간을 맞아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분들하고 저는 결이 많이 달라요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참 이준석 재밌네요. 재밌다기보다 저는 이게 정치가 사실은 가치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노선을 같이 하는 거고 사상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맞냐? 굉장히 많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장혜영, 유호정 두 분이 진보 정치인인 거죠. 적어도 진보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당적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도를 저는 계속 그게 문제인 것 얘기를 하고 같습니다.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행보를 계속 이제 지켜봐온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합치될 수 없는 그러니까 유호정 장혜원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사이를 메꾸기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합의해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호정 장혜영 의원 쪽에 소위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뭐 장애인 활동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만나기 어려운 어떤 간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이제 같이 행보를 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어느 쪽이 짝사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했는데 의총 결과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순직한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이 3가지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오늘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개 식용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네.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통 문제를 우선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오늘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좀 관심을 모았던 거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어떻게 할 거냐는 여부였습니다. 당론 발의 결정 여부를 일단 내일 의총으로 밀어놨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단 그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는 분위기인데 결정 여부는 이제 내일 한 번 더 본회의 전에 결정해서 이제 최종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하고 미디어 3법은 내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상태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과 미디어 3법에 맞서서 필리버스터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본회의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탄핵안은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엔 처음부터 의안으로 올라가지 않은 걸로 예, 알고 의안으로 있고요.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고 올라가지 그러더라고요. 않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전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상당히 이뤘고 당론 발의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말고 원래 얘기했던 게 이동관 플러스 알파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탄핵을 누구가 대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알파가 이제 검사 탄핵 이정섭 예. 수원지검 지검. 차장검사.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뭐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론이 상당히 거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동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 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탄핵 발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이 문제가 늦춰지는 것이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네. 본회의 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서 요 내용을 정리해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내일 발의를 하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죠. 예.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국무위원의 탄핵 발의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국무위원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국무위원은 아니거든요. 국무위원은 아니죠. 예. 그래서 국무위원에 준해서 그렇게 탄핵 관련된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고 또 본회의가 노란봉투법하고 미디어 3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네. 지속되면 실제로 탄핵 표결은 언제 발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등등 관련된 이제 국회법 규정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민형배 의원 과기정통위 소속이라서 요 탄핵 이동관 탄핵 관련해서 오늘 의총 분위기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이런 거 등등은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단톡방에 박홍근 의원이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같이 이제 소위 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합을 해서 원내대표를 했던 박홍근 의원이 야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조금 더 단합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삼선의 박홍근 의원이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린 글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위기감이 든다라는 거고요. 당이 오히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한 이후에 좀 방심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위기감의 근거로 들었던 게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김포시에 대해서 이제 편입하는 문제 그리고 공매도 금지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게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총선까지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당의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론은 민주당은 단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뭐 잠시 후에 박지원 전 원장하고도 민주당의 최근 이 행보 네. 내지는 메시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뭐 국민의힘 정부 여당 쪽에서는 MB 시즌2 같은 말하자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연달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퓰리즘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를. 그리고 정부 여당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 첫 번째 김포 부자만 집값 올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신도시 네. 만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네. 하루 천하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한강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지하화. 철도 지하화. 예, 철도 지하화를 하면 쭉 거기 이제 빈터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공원화. 그 다음에 또 신도시. 신도시 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전국을 공사판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MB 시즌2인데. MB 시즌 2죠. 그런데 네. 저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뭐 박홍근 의원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일종의 부자 몸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사실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명 여당으로서 이런 선거 인간의 욕망에 기대서 포퓰리즘 선거하는 거 문제가 있다. 좀 더 각을 세우고 세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을 잃었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예산안도 보면 너 표 있어? 그럼 우리가 돈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청년 예산은 살렸는데 청소년 예산은 싹 다 깎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숙자 예산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음. 돈 되는 곳에 그러니까 표 있는 곳에 돈을 주고 표 없는 곳에 돈 안 쓴다 이런 전략이에요. 민주당 이런 거 왜 안 싸웁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걸로 민간의 욕망을 건드려 봤자 돈 안 된다는 거, 부자 안 된다는 거 우리 MB 정부 때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다 아는 얘기를 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감 있게 걸고 싸우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네. 정치 전문 기자로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답답함을 취재 편의점이 아니라 하이킥에 와서 하이킥에 토로를 와서. 하셨습니다. 장윤선 기자님의 민주당과 하여튼간에 그런 그 네. 건설 사업 그 프로젝트들이 쫙 있다는 거죠. 지금 국힘에서 계속 또 내올 이런 거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니 민주당이 이거 실패한 전략인데 왜 세게 못 싸워요? 알겠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님의 열변 있었고요. 뭐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보수단체 세미나에 가서 김포서울 편입의 단점도 얘기했는데 장점을 훨씬 더 강조하셨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다 얘기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강조점이 장점 쪽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게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건데 오늘 한 보수단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조직인데 여기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해가지고 단점과 장점을 둘 다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소위 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 쪽에 힘이 좀 실리는 듯한 쪽으로 더 기울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자치권이 그러니까 김포시의 자치권이 많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혜택이 사라진다 정도를 언급을 했고 장점으로 언급한 게 이제 훨씬 리스트가 깁니다.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어떻게요?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이게 제일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도. 김포 서울되면 그날부터 교통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신장식에서 신정식으로 개명하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시하고 구가 뭐가 다른지를 이제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재산 가치가 증식이 돼서 부동산세나 소득에 대한 지방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거치기 때문에 세수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니 이거는 그냥 재산 증식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강북에 있는 많은 지금 낙후돼서 강북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런 강남북 요구를 하고 격차 있는 해소 강남북 격차를 해소가 해소가 안 언제 나온 되는데. 얘기예요? 아직도 안 근데 되는데. 김포는 서울 되면은 강남북 격차 다 해소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에 1,000억 원이나 소요가 된다는데. 그건 경기도 남북도. 예, 아니 근데 이거를 또 알겠습니다. 돈 들여서 해야 자, 됩니까?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